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북구에 거주하는 곧 70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입니다. 지금껏 바쁘게 살다가 이제야 노후를 좀 즐기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존재하더군요. 화가 나는 사연도 있고 정말 감동적인 사연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2달 사이에 분노와 감동을 모두 겪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인생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10살이 되던 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혼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저를 키우셨고요. 다행히도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잘 돼서 전 부족함 없이 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팔자를 담는 건지 저 또한 아내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키워야 했고요. 한동안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아내 없이 혼자 살아서 뭐하나 싶다가도 핏덩이 같은 애들을 보니 나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아버지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니 돈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께 의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 힘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싶었어요. 아내의 사망보험금으로 조그만 음식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 도움 없이 하려고 하니 처음엔 인맥이 없어서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은인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소스도 개발하고 재료도 조금씩 바꿔보면서 점차 제 가게가 입소문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토스트 전문점이었는데 학생들을 주 고객으로 삼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게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스트 하나를 만들어서 시식해보시라고 먹기 좋게 그걸 반으로 잘라서 종이컵에 담아갔어요. 아무래도 처음엔 낯선 사람이 토스트를 내밀고 있으니 다들 안 먹겠다고 거부하더라고요. 이 방법도 틀린 건가 싶을 때 어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토스트를 가져가더군요. 그 학생이 한 입 먹더니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아저씨, 혹시 소스 만들 때 머스타드 향을 조금 더 넣어보시는 게 어때요? 지금도 맛있긴 한데요. 머스타드를 조금만 더 넣으면 새콤달콤한 게 학생 입에 딱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학생이 음식에 대해서 좀 아나 보네. 소스 말곤 다른 건 괜찮은가요? 빵도 살짝 아쉬워요. 빵 테두리를 잘라서 딱딱한 거 못 드시는 어르신들도 먹기 쉽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부드러운 우유 식빵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우유 식빵? 우유 식빵 괜찮네요.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오늘 내가 학생한테 많이 배워가네요. 학생은 남은 토스트까지 깔끔하게 먹더니 잘 먹었다며 제게 종이컵을 다시 건넸습니다. 종이컵을 건넨 학생의 손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어쩌다 그런 흉터가 생긴 건지 궁금했지만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잘 가라고 인사만 했어요. 저는 다시 가게로 돌아와 학생이 말해준 대로 소스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는 길에 식빵도 새로 사서 부드러운 우유 식빵으로 바꿨고요. 만들어 먹어보니 제가 전에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다시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학생과 마주쳤어요. 학생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시은아, 이거 한 번만 먹어봐. 학교 근처에 토스트 가게 오픈했대. 그래서 내가 어제 먹어봤거든? 진짜 맛있어. 아, 진짜? 그렇게 맛있어? 너 원래 음식 먹는 거에 되게 까다롭잖아. 얼마나 맛있길래 이래? 나 너 믿고 먹는다. 그래, 나 믿고 먹어봐. 너도 먹어보고 깜짝 놀랄걸? 맛에 반해서 너 앞으로 여기 가게에서만 먹게 될 수도 있어.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빵도 되게 부드러워. 우와, 소스 이거 뭐야? 진짜 대박이다. 그렇게 저희 가게가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제 사업은 다 그 학생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학교를 찾아갔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학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침 그때 토스트를 같이 먹었던 친구가 지나가길래 불러 세웠어요. 거기 단발머리 학생, 그때 여기서 저희 토스트 먹었던 친구 맞죠? 왜 친구가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던. 아,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저를 왜 부르셨어요? 혹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학생 친구한테 할 말이 있는데 기다려도 안 나와서요. 친구 오늘 학교 안 왔어요? 주연이 아마 앞으로 학교 안 나올걸요? 취업해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알고 보니 상고라서 취업하면 학교를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만나게 되면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정말 고마웠다고 꼭 말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말할 길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2호점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토스트를 직접 만들어 팔진 않고 지점들 관리만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는지라 가게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제가 하는 사업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냥 일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제가 벌어들이는 재산으로 놀고 먹고 싶어 했어요. 돈 버는 것엔 취미가 없고 계속 용돈이나 더 달라며 재촉하는 아들에겐 제 가게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딸아이라도 제 가게를 물려받았으면 좋겠지만 다른 아들과 다르게 제 사업엔 관심이 없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확실히 있었어요. 딸은 어릴 때부터 향수를 참 좋아했어요. 후각이 예민한 건지 좋은 향을 맡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며 얼마 주지도 않는 용돈을 아껴서 그 비싼 향수를 여러 개 사놓더라고요. 그리곤 꼭 크면 자기는 조향사가 되고 싶다는 말도 했었죠. 이제 저도 가게를 물려줄 나이가 된 것 같아 진지하게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딱 잘라서 말하더군요. 아빠, 솔직히 나는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입에 달고 다니던 말 있잖아. 조향사 말이냐? 조향사보다는 아빠가 이미 일구어 놓은 가게를 인수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겠니? 나중 되면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할 거야. 아빠, 나는 내가 직접 만든 향수로 브랜드까지 만드는 게 소원이야. 아빠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못 들어줘서 미안해. 얼마 되지도 않는 용돈 모아가면서 향수 모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결국 아무도 이 아빠 가게는 관심이 없구나. 그래도 딸은 하고 싶은 게 딱 있어서 아빠가 걱정은 안 되는구나. 아빠,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꼭 제 향수 브랜드로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아니나 다를까 자신은 조향사가 되고 싶다고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게 어디냐며 딸을 밀어주기로 했어요. 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저를 보며 아들은 제가 딸만 밀어준다고 생각했나 봐요. 요즘 부쩍 돈 달라는 소리도 늘고 어떻게 하면 제 재산을 빼돌릴 수 있을까 속으로 이런 궁리만 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자기도 하고 싶은 사업이 생겼다며 제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 흔쾌히 원하는 만큼 줬어요. 하지만 아들은 번번이 사업을 말아먹었다며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안 하더군요. 아마 아들이 날린 돈만 해도 억 단위는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아들의 말도 못 믿겠어서 그나마 주던 용돈도 끊어버렸습니다. 일단 가게 증여는 뒤로 하고 현재 들고 있는 자산으로 노후에 뭘 해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런 저를 보더니 자기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부동산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갑자기 웬 부동산? 나보고 지금 부동산 일 하라는 말이냐? 에이, 그런 게 아니라 땅이나 건물 사서 돈 불리자는 말이죠. 요즘 땅값이 비싸져서 사놓으면 나중에 억 단위로 벌 수 있다고요. 아빠는 그런 위험한 거래는 안 한다. 아빠도 알지. 하지만 이미 벌어놓은 돈도 있고
위험하게 더 벌 생각도 없구나. 아빠 걱정 마세요. 제 친구 말로는 요즘 좋은 건물 많이 나왔다더라고요. 그 친구 엄마가 동네에서 알아주는 땅 부자예요. 제가 친구한테 물어봐서 좋은 정보 드릴게요. 나중에 돈 버시면 저한테도 좀 주세요. 제 주변에서도 요즘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는 간만에 아들이 괜찮은 말을 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살 때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이 소개해준 친구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꽤 벌었는지 사무실이 아주 크고 멋있더군요. 어떤 서류를 들고 오더니 제게 앉으라고 하더군요. 아이고 아버님,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여기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천천히 얘기 시작할게요. 자네,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버는 겐가? 회사가 아주 멋들어지는구만. 에이, 그래도 아버님보다 못하죠. 아버님은 2호점까지 있으시다면서요. 그 가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듣기론 아무도 안 물려받으려는 것 같던데 파실 거예요? 팔긴 왜 팔아? 거기에 쏟아부은 내 노력과 시간이 얼만데 절대 못 팔지. 그 아들이 말한 좋은 건물이나 보여주게. 아, 이거 정말 좋은 매물이거든요. 너무 아까워서 아직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는데 아버님은 특별히 지은이 봐서 보여드린 겁니다, 진짜. 그렇게 대단한 건물이야? 내가 살다 아들 덕을 다 보겠네. 어디 한번 물건이라도 좀 봅세. 저는 당시 아무한테나 안 주는 정보라는 말에 솔깃해서 열심히 아들 친구의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라 조금만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 몰래 딸아이 방으로 들어가 딸에게 낮에 있었던 부동산 얘기를 했어요. 딸은 제 말을 듣고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더니 어딘가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아빠가 땅을 사든 건물을 사든 아빠 돈이니까 나는 상관없어. 근데 너무 성급하게 사지는 마. 제대로 알아보고 결정해. 네 오빠가 직접 소개해준 친구인데 무슨 일 생기기야 하겠어?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겠지. 난 솔직히 우리 오빠지만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라 걱정돼. 맨날 사고만 치고 다녔잖아. 끼리끼리라는 말도 있는데 친구도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 그래도 네 오빠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어.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도 설마 애비한테까지 이상한 짓 하고 그러겠어? 딸이 제게 돈과 관련한 일들은 가족이라도 뭐든 의심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딸아이의 말도 맞다고 생각해서 결국 사려 했던 건물은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 친구에게 일단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싶다며 의사를 밝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제 방으로 뛰어 들어오더군요. 아버지, 방금 친구한테 전화 받았는데 건물 안 사신다고 하셨다면서요? 진짜예요? 그 아까운 걸 진짜 안 사실 거예요? 그래. 그래도 거래는 신중하게 해야 되니 네 친구한테는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지. 아니, 그 좋은 건물을 도대체 왜 안 사시는 건데요? 친구가 진짜 아까운 매물이라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아버지한테만 보여줬다고 하던데. 아무리 좋은 매물이라도 내가 안 사고 싶으면 안 사는 거지 무슨 문제 있냐? 아버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세요? 이런 좋은 기회 흔치 않아요. 왜 바보같이 이 기회를 안 잡으려고 하시냐고요? 그 건물이 그렇게 좋으면 네가 대신 사거라. 난 살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이제 그만 방에서 나가렴.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퍼붓더군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건물 사고 싶은 마음이 더 사라져갔어요. 어느 날 딸은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헐레벌떡 집에 들어오더니 집에 아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빠, 혹시 그 건물 샀어? 저번에 오빠 친구가 말한 그 건물 말이야. 아직 안 샀는데 왜? 네 오빠가 너한테 나 좀 설득해보라 시키더냐?
그게 아니고 일단 안 산 거지? 다행이다. 아빠, 그 건물 절대 사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사지 마. 알겠지? 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거냐? 하도 네 오빠한테 시달려서 사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 오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빠한테 사기칠 생각을 하냐고. 내가 찝찝해서 경찰인 친구한테 좀만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 건물 주인도 난리래.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네 오빠가 나한테 사기를 쳐? 무슨 사기? 오빠 친구라는 놈이 글쎄 사기꾼이래. 아빠한테 보여준 건물로 사기치고 다녔다니까. 내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진짜 뒤가 구린 놈이었어. 딸 말대로 아들 친구가 제게 보여준 건물은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내놓지도 않은 자기 건물에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이 건물 자기들이 샀다고 난리치고 있나 봐요. 건물주도 지금 이 일 때문에 골치 아프다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들이 저한테 사기쳐서 돈을 빼돌리려는 계획이었대요. 친구한테 어느 정도 돈을 떼주고 자기가 다 가질 생각으로요. 제가 사기당한 걸 알게 되면 그래도 아들 친구인데 봐달라는 식으로 저를 달래려는 생각까지 했대요. 그런데 아들이 잠깐 그 사기꾼 친구랑 만나는 도중에 경찰이 들이닥쳐서 아들놈도 공범으로 같이 잡혀갔습니다. 아들은 저한테만 사기치고 빠지려고 했다고 억울해 하더군요. 어리석은 아들놈은 자기 친구가 정말로 사기꾼일 줄은 몰랐던 거죠. 아들 친구는 말로만 듣던 사기전과 산범이었습니다. 저 친구한테 당한 피해자도 정말 많았어요. 전 버르장머리 없고 무능력한 아들이 꼴보기 싫어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들도 친구와 같이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소를 당하든 말든 신경도 안 썼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 없다고 생각하려고요. 한동안 시끄러웠던 집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몇십 년 전 제게 소스를 알려줬던 학생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그 학생을 찾고 싶어도 학생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아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저는 우연히 그 학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딸과 외식을 하려고 어느 고깃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홀서빙으로 일하고 계시던 여성분이었어요. 그분께서 반찬을 주려고 저희 테이블로 오셨는데 반찬을 건네주는 손에 그때 그 학생과 똑같은 화상 흉터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땡땡 고등학교 다니시던 분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랑 아시는 분이신가요?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선생님은 아니고요. 그 학교 앞에 있던 토스트 가게 기억하세요? 종이컵에 시식해보라고 하면서 홍보하고. 토스트라... 아! 기억났어요. 제가 그때 주제넘게 혼수 두고 그랬었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세요? 저는 몇십 년이 지나 드디어 그 학생과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분도 저를 알아보시더니 반갑게 아는 척 해주시고요. 다시 학교로 찾아갔었는데 취직해서 이제 학교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그만두고 여기 사장님 되신 거예요? 아니요, 알바생이에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셔서 아버지 회사로 들어간 거였어요. 지금은 사업이 망해서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지내요.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일하지 않으실래요? 그 토스트 가게는 주연 씨 아니었으면 진작 망했을 거예요. 아,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원래 사장님 토스트 맛있었어요. 제가 아니었더라도 분명 잘 됐을 거예요. 아닙니다. 주연 씨가 알려주신 대로 해서 잘 된 거예요. 친구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저희 가게는 주연 씨 덕분에 큰 거죠. 계속되는 저의 설득에 주연 씨는 저희 가게로 오시기로 하셨어요. 저는 이 가게를 꼭 주연 씨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주현 씨는 받지 않겠다고 하시겠지만요. 저는 주현 씨에게 인수인계 끝나는 대로 가게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딸과 함께 쉬고 싶어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사장님? 자식분들한테 물려주셔야지 이 가게를 왜 저한테 주세요? 제 자식들은 이 가게에 관심이 없습니다. 딸은 따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이 가게는 주현 씨가 만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주현 씨라면 믿고 떠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현 씨는 계속 사양하다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 뜻대로 가게를 받으셨습니다. 딸은 제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제 가장의 무게를 내려놓으라고 하더군요. 지연아, 가게 말이다. 그거 주현 씨한테 증여했단다. 그분 없었으면 이 가게가 지금껏 잘 될 수 없었어. 잘했어. 나는 그 선택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지금껏 혼자 우리 키운다고 고생했어. 나 이제 쉬어도 되겠지? 조금 더 버티다가 쉴 걸 그랬나? 아니야. 아빠는 쉬어줄 필요가 있어.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내가 아빠 잘 모실 거니까. 딸은 제게 정말 잘했다고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제가 비록 아들은 실패했지만 딸 하나는 정말 잘 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딸이 말한 것처럼 아무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이 삶을 즐기고 있어요. 가끔 둘이서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요. 그리고 잠시 아들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현지 아들은 고소당했다가 조사 중 공범이었던 증거가 없어서 풀려났더라고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길래 정신 차리고 살라고 얼음물 한 바가지 끼얹어주고 쫓아냈습니다. 감히 어떤 자식놈이 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하나요? 저는 절대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제 아들놈처럼 부모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가실 때 더 잘해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